73번 그림 가다는 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염산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림에 용액의 부피 또는 pH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하고, 물의 온도 25도로 일정하고 kW 값을 줬어요. 자, 가는 25도씨에서 pH가 7이면 중성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나에서 pH가 10이면 pOH는 4겠죠. 그러면 OH-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 자, 가다를 혼합하라고 했는데 가는 순수한 물 중성이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H3O 플러스의 몰수는 10ml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10ml는 0.01리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얘가 몰퍼리터니까 부피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만큼 용질이 들어있는 꼴이 되는데, 중성의 상태면 사실은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에 요런 애랑 합해지면 사실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물에 지금 산성 용액을 합했으면 거기에 있는 H3O 플러스의 몰수는 거의 다에 들어있는 거로 유지된다. 요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두 용액을 합했을 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의 H3O 플러스가 있는데, pH 물어봤으니까 그것의 몰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 용액의 부피로 나눠줘야 되겠죠. 90ml랑 10ml니까 100ml죠. 0.1리터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pH는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와야겠죠. 5가 아니고 4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3번 되겠죠. 74번 25도씨의 세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H3O 플러스랑 OH-의 몰농도의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각각 비율이 어떤지 나와 있는데, 뭐 나는 중성인 거 알겠죠. 이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제 가하고 다의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의 경우에 이 H3O 플러스 X 몰농도다 이렇게 놓으면 OH-는 100X 몰농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몰농도를 곱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은 100x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나오니까 x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다는 거꾸로의 상황이니까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겠죠. 다의 pH 물어봤는데 다의 pH라면 요거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pH가 6이 나와야죠. 6. 그리고 가다에서 OH-의 몰농도의 비율 물어봤는데 가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100대 1이죠. 100대 1.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기억 하나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네요. 75번 그림 가와 나는 수산화트륨 수용액과 염산을 각각 나타내는 것인데, 가에서 H3O 플러스랑 OH-의 농도의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이다. 이렇게 줬어요. 뭐 이 분수로 나와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OH-의 농도 대 H3O 플러스 농도는 1 곱하기 10의 12승 대 1 이렇게 될 건데, 위에 있었던 74번하고 비슷하게 풀면 얘 농도를 x라고 놓으면 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12승 x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전제 조건으로 25도라고 했고 kW 값을 줬으니까 결국 이 농도들의 곱은 1 곱하기 10의 12승 x제곱의 이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는 거죠. x의 제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이 나와요. x는 얼마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몰농도가 나오겠죠. 다시 말해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몰농도고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예요. 그러니까 이 가에서의 A는 0.1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 가의 A가 0.2다라는 설명은 틀렸고 니은은 가나의 pH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pOH가 1이죠. pH가 13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나의 경우에는 농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0.1에 10분의 1이니까 0.01 몰농도의 HCl이죠. HCl이니까 결국 이 용액 안에 있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0.01이겠죠. 그럼 얘 pH가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가와 나의 pH의 비율은 나분의 가를 계산하면 6보다 큰 값이 나오겠네요. 니은은 맞아요. 디귿에 나의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나가 10ml짜리예요. 그러면 나 용액 안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있었던 H3O 플러스의 몰수는 10ml니까 0.01L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만큼 H3O 플러스가 있었을 건데 얘를 물을 섞어서 전체가 100ml가 되게 만들었으면 그 용액 안에 있는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100ml 0.1L로 나눠야 되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되겠죠. 그리고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농도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Cl 마이너스의 농도와 같아질 거고 그리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KW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될 거고 KW를 아니까 H3O 플러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면 OH 마이너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농도가 나오겠죠. 요 곱해서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계산하면 1 곱하기 10의 8승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틀렸네요. 답은 니은 하나 맞네요. 76번 다음은 수산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첨가하면서 변화를 관찰한 실험과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입자 모형이다 해서 이렇게 그림을 줬어요. 비커에 수산나트륨 용액 8ml, 페놀프탈렌 몇 방울 넣었어요. 그럼 용액이 붉은색이었을 텐데 염산을 3ml 넣었을 때 여전히 붉은색, 여전히 염기성이죠. 염기성 3ml 더 넣었더니 무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이 나용액 이 나용액에 단위부피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입자 모형이 그린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8ml에 3ml 더러워서 12, 16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냥 따져서 귀찮으니까 얘가 12ml 속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Na 플러스 몇 개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4개, Cl 마이너스가 4개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의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다용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묽은 염산이 4ml 들어가고 또 묽은 염산이 4ml 들어갔는데 일단 처음 4ml 들어갔을 때 이 용액 안에 OH-의 숫자랑 Cl-의 숫자가 동일하게 들어있다. Cl-가 4개라는 얘기는 H 플러스가 4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4ml의 HCl이 들어가면 어쨌든 처음에 있었던 이 8ml에 있는 염기성 물질의 NaOH의 절반이 중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3ml를 더 넣게 되면 동일한 양이 또 들어가니까 남아있는 절반이 다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는 중성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다가 중성이면 OH-는 하나도 안 남아있겠네요. 그리고 개수상으로 봤을 때 12ml에다가 4ml가 추가로 더 들어간 총 16ml가 된 상태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12ml일 때 이렇게 된 이 Na 플러스는 그대로 있을 거고 OH- 다 반응하고 Cl- 4개 추가로 들어서 8개 있겠죠. 그래서 Na 플러스랑 Cl- 개수는 동일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16ml일 때 8개일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이 그림을 내가
12ml라고 가정하고 출발했으면 거기에서 4ml 더 들어갔을 때는 16ml일 때 이런 개수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단위 부피 속 이 입자 모형의 단위 부피 속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내가 12ml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16ml 4 들어갔을 때 추가된 것을 다시 12ml일 땐 어떻게 될 것인지로 바꿔줘야 되죠.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16일 때 8 들어갔으면 12일 때 얼마 들어갈지 개수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x는 6 되겠죠. 6개씩 들어있는 그림으로 잡아주면 되고 뭐하고 뭐가 6개씩 들어있어야 되냐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6개씩 들어가 있는 그림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답을 고르면 2번이 답이 되겠죠. 77번 표준 묽은염산 xml에 일단 묽은염산을 정해놓고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수와 비율을 나타낸 건데 용액 가하고 나가 모두 염기성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NaOH의 부피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양은 늘어나겠죠. 염화 이온의 양은 그대로 있을 거고 그리고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반응하고 남았겠죠. 그런데 일단 정해진 HCl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에서 이미 HCl이 다 쓰였어요. 60을 넣으면 OH-는 다 쓰이고 훨씬 많이 남아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풀었던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중화 반응을 통해서 액성이 염기성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남아있는 이온의 총 수는 처음 들어가 있었던 염기성 용액 안에 있는 이온의 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와 나 모두 다 H 플러스는 전혀 없을 거고 남아있는 이온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랑 반응하고 남은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염기성 용액이라면 결국은 요 분량이 Na 플러스의 양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 Na 플러스 처음 용액 안에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동일한 양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 있는 OH 마이너스의 양이 결국 남아있는 요 양과 같겠죠. 그러면 Na 플러스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고정해 놓고 시작한다면 30ml, 60ml니까 Na 플러스가 처음에 3N 들어있고 OH 마이너스가 3N 들어있게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60ml라면 Na 플러스가 6N 들어있을 거고 OH 마이너스가 6N 들어있는 채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 두 경우 모두 다 결국은 반응하고 요 남아있는 이온들의 비율에 따라서 절반 들어있는 얘가 Na 플러스가 될 거고 나머지가 이제 Cl 마이너스냐 OH 마이너스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중화 반응이 진행되면 처음에 HCl은 모든 용액이 다 동일한 분량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HCl의 양은 다 동일하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우리가 그 양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3N을 2분의 1이라고 보면 요 나머지 이제 6분의 1과 3분의 1은 N하고 2N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엔 아마도 요 양이 N하고 2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용액 나에서는 얘가 6N의 개수가 될 거니까 여기가 2N이고 여기가 4N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개수가 되려면 결국은 여기에서 4N에 해당하는 건 OH-여야겠죠. 그래서 2N에 해당하는 게 Cl-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가의 경우에는 2N에 해당하는 게 Cl-면 얘가 Cl-고 얘가 OH-가 되겠죠.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죠. 왜냐하면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가나 용액에 염산의 양은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 용액의 OH-가 가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의 비율을 따져서 보면 결국은 이 Xml HCl 용액 안에는 H 플러스가 2N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좀 화면을 키워볼게요.
H 플러스가 2N개, Cl 마이너스가 2N개 이렇게 들어있어서 요게 다 중화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 용액의 경우에도 H 플러스가 2N개, Cl 마이너스가 2N개 들어있게 반응이 진행이 될 건데 30ml의 NaOH 안에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3N개씩 들어있는 비율이니까 10ml면 Na 플러스가 N개, OH 마이너스가 N개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다 시켜보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Na 플러스 N, Cl 마이너스 2N 하고 산성이 되겠죠. H 플러스가 N 남아있는 이런 비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Cl 마이너스가 2분의 1을 차지하고 각각이 4분의 1씩을 차지하는 이런 그림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마땅한 비율은 2번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가나의 용액 염기성이라는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78번 HA 수용액과 BOH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두 플라스크에 HA는 X몰, BOH를 Y몰 각각 증류수에 녹여서 입자의 종류와 수가 그림의 모형과 같은 수용액을 각각 얼만큼씩 만들었냐 하면 250ml씩 지금 동일 부피만큼의 용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니 결국은 이 안에 있는 H 플러스는 X몰, 몰수로 치면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도 X몰일 거고 얘는 B 플러스가 Y몰, OH 마이너스가 Y몰일 건데 요렇게 용액을 만들어서 반응을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결국은 몇 개예요. 이게 3개, 3개고 용액 그림상 2개, 2개죠. 그러면 X몰 대 Y몰은 결국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몰수의 비가 3대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 가에서 만든 HA 수용액에 BOH 수용액에다가 요걸 각각 10ml씩 넣었어요. 지금 250ml씩 만들었는데 10ml씩 넣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고 흔들어 색 변화를 관찰했다. 자, 나에서는 그냥 각각의 용액에다가 페놀프탈레인 넣었으니까 요거 색깔 변화 없는 건 산성이기 때문이고 요게 붉게 변하는 거는 당연히 염기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용액을 합치면 용액에서 각 용액 이 두 용액은 예를 들어 3몰, 2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부피로 만들었으면 몰농도도 3대 2의 비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A 수용액의 농도가 더 진해요. 그런데 동일한 부피 섞으면 당연히 수소이온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에서의 혼합 용액은 산성이니까 무색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기에 니은은 틀렸고 그다음에 BOH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아레니우스의 염기가 맞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다에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의 수 물어봤는데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할 것인가?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디귿에서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결국은 3y는 2x잖아요. 그럼 x는 2분의 3y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다에서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의 숫자를 물어봤는데 지금 개수상 보면 지금 이 그림의 이제 모형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x는 2분의 3y 일단 여기 써봅시다. x는 2분의 3y로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문제에서는 양이온의 수를 물어봤는데 다의 혼합용액은 산성이라고 했죠. 산성이면 H 플러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B 플러스가 들어있고 A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건데 용액이 혼합해서 산성인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들어가 있었던 산성 용액의 이온의 수와 동일한 이온의 수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HA 수용액에 들어있었던 총 이온의 숫자만큼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양이온의 수만 물어봤어요.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얘는 구경꾼 이온이죠. 앞에서 77번하고 비슷한데 A-는 전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물론 B 플러스도 아무런 일도 안 하지만 요 H 플러스는 OH-랑 반응하고 남은 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응하고 남은 만큼 있는 H 플러스랑 B 플러스 요 이 양이온의 수의 합은 처음에 들어가 있었던 H 플러스의 이온의
총수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쉽게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 B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고 얘가 A게 있고 A게 있고 B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다 합했을 때 실제로 반응을 하고 나오면 얘는 A 마이너스 B가 남겠죠? A 있겠죠?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다 썼잖아요. 이걸 다 합해요. 근데 그 양이온의 개수의 총합은 결국은 얼마예요? 그 개수의 총합은 A죠? 그럼 처음에 있었던 H 플러스의 숫자와 같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H 플러스는 결국은 얘는 일가산이니까 걔 몰수만큼 들어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은 X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수로 물어봤으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식을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자, 이 X몰은 처음에 들어있었던 전체 양이온의 X몰은 사실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250ml 용액 안에 X몰이 녹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250ml 안에 있었던 H 플러스의 몰수예요. 그런데 그 용액을 얼만큼 덜어서 사용했어요? 10ml 덜어서 사용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10ml만큼으로 덜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H 플러스의 몰수는 25분의 X 몰만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Y에 관한 식으로 고친 다음에 개수로 하려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곱하면 25분의 1 곱하기 2분의 3Y 그 다음에 개수로 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요. 이렇게 되면 50분의 NA 곱하기 3Y 이렇게 식이 변형되겠죠? 그래서 그냥 Y가 아니라 3Y가 되어야 맞는 거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여러 개 이렇게 뒤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생각을 좀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79번 여기 쉼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점으로 찍었죠. 뭐 여하튼 세 가지 수용액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수용액을 비율을 다르게 해서 지금 섞은 다음에 그 용액 안에 있는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의 수를 상대적으로 나타냈어요. 2번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남아있으니까 중화되었겠죠. 중성의 상태로 된 중화된 지점이에요. 이런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임의의 수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얘네들이 농도를 전혀 모르니까 농도랑 근접한 어떤 값들을 좀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뭐 10ml, 20ml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10ml 당 그만큼에 들어있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몰수를 뭐 A, B, C라고 놓는다고 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2번은 EA 그쵸? EA 그 다음에 3B, 3C가 될 건데 중화됐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산성 용액들 두 개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총 개수, 몰수가 OH 마이너스 용액이 들어있는 OH 마이너스, NaOH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총 몰수가 같고 0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번 같은 경우에는 HCl은 그대로 있고 H에 비해 오히려 산성이 늘어나는데 염기성이 줄어드니까 얘는 산성 용액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EA 더하기 4B 빼기 2C가 6N이 되는데 산성 용액이니까 H 플러스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번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 1번은 NaOH가 증가했죠? 그 HBr이 확 줄어들고 물론 HCl이 늘어나긴 했으나 이 증가폭과 이 감소폭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염기성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OH-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OH-가 남아있다는 거는 염기성이니까 4C가 더 많겠죠? 4C에서 나머지를 빼줘야죠. 3A 마이너스 B 요렇게 계산했을 때 그게 5N이 나오는 3원 3차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이거를 막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A는 3N이 나오고 B는 2N이 나오고 C는 4N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방정식에서의 가정이 뭔가 1번을 선생님이 염기성으로 놨는데 이 가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값들이 뭔가 딱 떨어지지 않거나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정한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온을 n을 이용해서 써볼 수 있겠죠. A가 3n이니까 얘는 9n, 얘는 6n, 6n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n이니까 2n, 6n, 8n 이렇게 있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4n이니까 16n, 12n, 8n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의 개수들을 따져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각각 맞게 나와요. 실험에서 혼합용액의 pH 물어봤는데 아까 실험 1은 일단 염기성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했는데 그 식이 맞았죠. 그러니까 7보다 크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온도가 25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수가 지금 ABC잖아요. ABC를 봤을 때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수는 HCl이 훨씬 많죠. 이게 3n이고 2n이니까.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디귿에 실험 1과 2에서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의 숫자를 물어봤는데 실험 1은 결국은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전체 이온의 비는 일단 OH-가 실험 1의 경우에는 5N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이 총 몇 개예요? 9N, 2N, 16N이니까 27N 해가지고 이게 총 이온의 개수겠죠. 그리고 실험 2는 구경꾼 이온만 남아있을 거니까 구경꾼 이온의 숫자만큼 이 H 플러스랑 구경꾼 이온의 숫자는 지금 다 1가 산과 염기니까 동일해요. 그래서 다 더하면 12,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32대 24니까 4대 3이 나오나요? 맞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네요. HCl, NaOH, KOH 이렇게 또 염기성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부피를 달리하면서 혼합용액에 있는 가나다 이제 자료인데 혼합후 용액 속에 부피하는 양이온이에요. 여기서의 양이온은 H 플러스나 Na 플러스나 K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봤더니 가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나는 두 가지밖에 존재를 안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일단 무슨 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성은 일단 아니겠죠. 그래서 염기성 또는 중성일 것이다. 요렇게 되는. 다시 말해 H 플러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H 플러스로 봐야겠어요? 삼각형의 H 플러스겠죠. 그래서 가는 산성이다. 자, 문제 안에서 단위 부피 요런 포인트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전체 용액의 부피가 20, 40. 얘는 전체 용액의 부피 80이죠. 그럼 전체 용액의 부피가 나가 2배예요. 단위 부피를 우리가 40이라고 잡으면 이것도 40ml 안에 이렇다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럼 80ml면 2배씩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가 12개, 네모가 4개 이렇게 존재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죠. 이제 가를 기준으로 보면 5ml 하고 20ml 4배 차이가 나죠. 그럼 개수가 4배 많아지는 애가 어떤 거죠? 동그라미가 그렇죠. 동그라미. 그러니까는 얘가 Na 플러스일 거예요. 자, 그러면 KOH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배 증가했죠. 여기 지금 K 플러스가 3개가 있었는데 4개가 되는 거죠. 개수의 비율이 맞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나에서 생성된 물의 몰수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냐 하면 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KOH 같은 경우에는 OH-가 처음에 3개 있었겠죠? 요 구경꾼 이온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NaOH에서도 OH-가 처음에 3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 다 중화 반응을 할 만큼 하고도 H 플러스가 남았을 거니까 처음에 H 플러스는 몇 개 들어있었겠어요? 8개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물은 요만큼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생성된 물은 일단 6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에서 생성된 물은 얼마일까 물어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K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어느 정도씩 들어있었는지를 따졌으니까, 그리고 일단 H 플러스가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었던 H 플러스랑 비율로 따져주면 되겠죠. 일단 처음에 들어있었던 OH 마이너스 12개, 처음에 들어있었던 OH 마이너스 4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20ml의 HCl 안에 H 플러스 8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었으니까 가해서, 그럼 40이면 H 플러스가 16개 있었겠죠. 2배. 그럼 요거 완전 중화됐겠네요. 16개의 물이 생겼겠네요. 그래서 나에서 생성된 물은 16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개수로 따지고 있는데 개수는 몰수비와 일치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6분의 6이니까 얼마죠? 8분의 3이네요. 답은 1번이네요. 81번 염산의 수산나트륨의 부피를 다르게, 지금 염산은 똑같이 100ml 들어있고 수산화나트륨이 X, Y 이렇게 다른 부피로 들어있는데 Y가 더 많다고 했어요. 이렇게 더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봤더니 단위 부피당 이온수 모형이 있는데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랑 검정 동그라미가 겹치지 않죠. 그럼 이게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일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삼각형이랑 네모는 구경권 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봤더니 NaOH의 부피가 Y가 더 크면 Na 플러스는 Y 쪽에 더 많아야겠죠. 그리고 Cl-는 이온 전체의 개수로 치면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Y가 더 크니까 전체 부피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부피가 100 플러스 Y가 더 커요. 그럼 단위 부피로 정하면, 예를 들어 10ml를 고정으로 간다고 치면 단위 부피로 환산했을 때 Cl-의 이온 수는 가보다 나에 더 적게 들어있는 것처럼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전체 부피가 크니까 단위 부피로 따지면 더 작게 있는 것처럼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이랑 사각형 중에 나 쪽에 좀 더 적게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게 Cl-일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삼각형이죠. 얘가 Cl-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가 Na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보니까 똑같은 부피로 환산해서 봤더니 개수가 절반 차이 나죠. 그러면 나 용액이 가 용액의 부피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동일 부피로 환산했을 때 이온수가 반으로 바뀌었다. 절반 차이가 났다. 요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를 예를 들어 요 기준, 가가 기준의 단위 부피라고 치면 Cl 마이너스 4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H 플러스도 4개 들어갔겠죠. 그리고 Na 플러스 하나 있을 거고 처음에 OH 마이너스도 하나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서 결국 이게 뭐예요? H 플러스가 3개 남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2배의 부피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으니까 실제로 Cl 마이너스가 4개가 존재할 거고 Na 플러스가 6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게 OH 마이너스라고 본다면 이거 2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100ml HCl 속에 각각 이온이 4개씩 들어있다고 보면 OH-와 Na 플러스가 6개씩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중화 반응했을 때 얘 다 쓰고 얘가 2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 부피가 우리가 이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한번 따져보면 삼각형은 Cl-가 맞죠. 그리고 지금 X만큼 들어있을 때 Na 플러스가 하나 있는 꼴인데 Y만큼 들어있을 때 Na 플러스가 6개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Y는 X의 6배가 돼야죠. 틀렸네요.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의 몰수 물어봤는데 결국은 가에서는 물이 4개 생기는 꼴인 거고, 미안해요. 가에서는 물이 하나 생기는 꼴인 거고 나에서는 물이 4개 생기는 꼴이죠. 그래서 나가 가의 4배만큼 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 하나 맞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이렇게 답이 1번이다. 82번 표는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혼합용액, 혼합점 부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거의 똑같죠. Xy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없는데 단위 부피당 이온의 모형이 나와 있고 Na 플러스랑 Cl-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혼합용액의 부피는 혼합점 강용액의 부피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뭐 단위 부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가 Cl-.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위 부피를 얼마로 잡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선 얘가 2개 들어있죠. 이 그림상에서는 얘가 4개 들어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HCl은 30하고 10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10 기준으로 얘가 4개가 맞다면 30이면 사실은 얼만큼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30이면 12개의 Cl-가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비율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고 치면 얘가 Na+니까 여기에 Na+는 2개 그대로 넣어주고 얘를 단위 부피라고 나를 단위 부피라고 봤을 때 그러면 가의 경우 지금 여기 이렇게 3배 된 비율만큼 확대되는 게 맞다면 Na+, 가에 있는 Na+는 여기서 4배 확대돼서 12개 들어있는 게 맞는데 그림상 2개만 나와 있죠. 그림상 2개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6분의 1씩 그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Na+는 여기서 3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6배가 실제로 들어있었겠죠.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지금 결국은 X랑 Y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각각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용액, 혼합 용액 전체 부피가 지금 30 플러스 X고 10 플러스 Y인데 요렇게 몇 배 증가하는 거로 몇 배가 아니죠. 이렇게 지금 개수를 증가시킨 게 6배 증가하는 꼴로 되어 있으니까 30 더하기 X는 실제로 10 더하기 Y의 6배만큼의 부피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트륨 이온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X하고 Y가 지금 18대 2니까 9대 1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결국 X는 Y의 9배만큼의 부피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X, Y를 각각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30 더하기 9Y는 60 더하기 6Y가 되겠죠. 3Y는 30, Y는 10이겠죠. 그러면 X는 90이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죠? 100이 나와야 되겠네요. 20이 아니고 100이네요. 틀렸고. 니은 같은 부피의 HCl과 NaOH의 혼합한 용액 물어봤는데 지금 Y가 10이고 X가 90이에요. 같은 부피 나잖아요. 나. 그럼 같은 부피를 혼합해. 그러면 Cl-4개 존재, H 플러스 4개 존재하는 상황이고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나용액 물어보는 거고 결국 반응을 하면 H 플러스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니까 산성이겠죠.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 분자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H 플러스가 결국 12개, OH 마이너스 18개 그러면 가에서는 중화 반응을 통해서 물 분자가 12개 생길 거고 나에서는 물 분자가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겠죠? 그러면 몇 배 차이예요? 가가 나의 6배 많이 생기는 게 되겠죠? 니은 디귿이 답이다. 3번 HCl, NaOH, KOH의 부피를 달리하며 혼합한 용액 가, 라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용액을 막 이렇게 저렇게 섞어놨고 양이온의 수만 주고 있네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용액이 3가지가 들어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 HCl하고 NaOH 중화 반응이라고 치면 지금 양이온만 따지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중화 반응을 했을 때 10개, 10개, 5개, 5개가 되면 양이온의 숫자는 사실 이거 중화 반응하면 이렇게 해서 5개만 남겠죠. 양이온의 수는 처음 들어가 있는 H 플러스의 숫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산성용액이 되면 만약에 산성이 아니라고 치면 똑같은 반응에서 G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번에 거꾸로 5, 5, 10, 10 이렇게 되면 중화 반응을 해서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만약에 용액이 산성이거나 중성인 상황이 됐을 때 양이온의 수는 처음 들어가 있었던 산용액에 있는 H 플러스 그 이온의 수와 같아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염기성이 되면 처음 들어있었던 염기성 용액의 양이온의 수와 또는 OH-의 수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용액에 가하고 나는 두 가지씩만 들어있으니까 가나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게 편하게 되겠죠.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일단 HCl의 양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산성이라고 치면, 둘 다 산성이라고 치면 분명히 양이온의 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하고 나 용액이 둘 다 산성이라고 가정하기는 좀 어렵고 액성이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액성이 동일하게 갔으면 똑같이 양이온의 수가 2배 증가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무슨 성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의 경우는 H 플러스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가 다 반응할 만큼 얘가 OH 마이너스를 제공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양이온, 아까 여기 염기에 있는 양이온이 남아있을 건데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가 산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가는 염기성이라고 봐야 하고 나를 산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 가가 염기성이라고 치면 가는 이 EN이 전부 다 Na 플러스의 것이겠죠. 그래서 30ml 안에 Na 플러스가 EN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라고 보면 여기 H 플러스가 N 들어있었던 것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따져줄 수 있겠죠. 가 용액에는 10ml였으니까 H 플러스가 얼마 들어있었겠어요? 2분의 N 들어있었겠죠. 여기에는 OH 마이너스가 2N, Cl 마이너스가 2분의 N, 뭐 이렇게 들어있었을 거예요. Cl 마이너스가 N 이렇게 들어있었겠죠. 얘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죠. 얘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얘를 해결해 보려면 다를 가지고서 연결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NaOH 30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Na 플러스 2N에 OH 마이너스 2N이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HCl이 15 들어있죠. 그럼 HCl은 H 플러스는 2분의 3N, Cl 마이너스 2분의 3N 들어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중화 반응을 시켰는데 양이온이 2.5N이에요. 산성 용액에 이 나보다 다가 HCl이 더 작아요. 그런데 KOH도 많이 들어있고 NaOH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산성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염기성이라고 봐줘야 될 거고, 그럼 이 2.5N은 사실은 이 두 개의 염기성 용액 안에 있는 OH-나 Na 뭐 그 구경군 이온들의 이온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염기성 수용액 안에 있는 양이온의 수의 합과 같다라고 봐주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2.5N은 결국은 여기 2N에다가 X만큼 들어있는 꼴이 되는 거죠. X가 얼마예요? 0.5N이 되겠네요. 이렇게 OH-가 이만큼, K 플러스가 이만큼 들어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 계산해주면 되겠죠. 위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 X는 여기 H 플러스는 얘가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2분의 3N이었네요. 22N이라고 해놓고 15를 2분의 3N이라고 잘못 썼어요. 근데 어차피 다에서는 요 아이들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고, 그 다음에 30 안에 2N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안에는 3분의 2N 들어있겠네요. OH-가 3분의 2N. 그리고 아까 25 안에는 OH-가 2분의 N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산수를 해야겠네요. 결국은 2분의 3N하고 3분의 2N하고 2분의 N이니까 다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9N, 6분의 4N, 6분의 3N이에요. OH-를 더하면 6분의 7N이네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H 플러스가 남죠? 결국은 이 무슨 성이에요? 산성이네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산성일 때는 처음 들어있었던 양이온의 수는, 그러니까 여기 혼합용액 속의 양이온의 수는 처음 있었던 H 플러스의 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6분의 9 사실 얼마예요? 그냥 2분의 3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네요. 답은 4번이었네요. 84번 HCl, NaOH, K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에 대한 자료이다. 자, 혼합용액이 세 종류가 있고
지금 얘만 다 섞여 있고 나머지는 두 가지만 섞여 있죠. 총 부피가 20, 20, 30 되어 있어요.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단위 부피를 10ml라고 잡아보면 10ml가 3N이니까 얘는 6N, 총 이온의 수가 얘는 10N, 얘는 12N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산이든 염기든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뭔가 하나가 남게 되면 액성을 띠게 되면 그 액성을 띠는 원래 용액 안에 있던 총 이온의 숫자가 결국 남아있는 이온의 수와 동일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가하고 나는 HCl은 똑같이 들어있죠. HCl은 똑같이 들어있는데 총 이온의 수가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하고 나는 둘의 액성이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게 산성이 될 것이고 어떤 게 염기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염기성이 훨씬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다는 아마 염기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가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가가 염기성이라고 치면 요 KOH 안에 6N이 다 들어있는 거랑 같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럼 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액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나가 산성이 되면 여기가 10N인데 여기가 6N인 거랑 반응해서 얘가 남는다는 말이 틀리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가 염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총 이온의 숫자예요. 총 이온의 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숫자 물어봤는데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숫자는 지금 다 1000ml니까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HCl이 KOH보다 커요. 그리고 가의 NaOH를 4ml 혼합한 용액은 가의 NaOH를 4ml 혼합한 용액. 지금 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10ml당 10N 들어있는 애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얘를 4ml 집어넣어요. 그러면 얼마 들어가냐면 4N 들어가겠죠. 그러면 걔는 중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하고 나를 혼합한 용액이면 6N하고 10N 이렇게 되니까 12N, 12N. 그래서 중성이 될 수 있겠죠.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수소이온 수산의 이온의 숫자가 같아지니까 그래서 84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겠네요. 85번 지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 계속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HCl, NaOH, K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가나다 생성된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인데 그럼 전체 총 부피를 가지고 좀 환산해 봐야겠죠. 15, 10, 30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생성된 물 분자가 이렇다. 단위 부피당. 그러면 단위 부피를 5ml라고 놓으면 총 물 분자는 총 물 분자 수는 6N, 그다음에 얘는 12N, 얘는 그러니까 내가 5ml를 단위로 잡았으니까 30N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물이 이렇게 생기고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죠. 지금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HCl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의 물이 더 많이 생겼어. 그 말은 가에서는 H 플러스가 남아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산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총 이온의 수 물어봤는데 총 이온의 수를 따지면 나에서는 이 안에 있는 HCl이 H 플러스가 다 반응했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12N 들어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위에는 2배니까 H 플러스가 24N 들어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물이 6N 생겼으니까 여기 OH 마이너스가 6N만큼만 들어있었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에서는 물이 지금 이제 30N이 생겼어요.
그러면 5ml일 때 6N이니까 여기에 OH-는 12N일 거고, 그 다음에 5ml 12N이니까 H 플러스는 36N이 들어있었을 건데, 물이 30N 생겨야 되니까 여기에 OH-가 얼마 있어야 돼요? 36에서 12, 아니지, 30에서 12를 빼야 되겠네요. 30에서 12를 빼면 18N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OH-도 18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이온수, 근데 총 이온수를 뭐 비교를 하는 거나 H 플러스 OH-를 그냥 비교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총 이온수는 다는 물이 30N이 생기고, 결국은 여기 있는 이온의 숫자 H 플러스가 남아 있으니까 원래 있었던 산용액의 총 이온의 숫자가 전체 이온수랑 똑같을 거니까 36N의 2배가 될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KOH가 남았죠. KOH 용액 안에 들어있었던 처음 이온의 숫자가 전체 이온의 수와 같을 거니까 18N의 2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배네요. 2배. 틀렸네요. 그리고 HCl 10ml, HCl 10ml면 H 플러스가 얼마 있죠? 24N. Na 플러스 5ml면 6N. KOH 5ml면 OH-가 18N. 자, 이렇게 하면 염기성 물질이 일단 24N이니까 용액은 24, 24. 중성이겠네요. 틀렸네. 기억 하나 맞네요. 1번이 답이죠. 86번. 표는 HCl, NaOH, KOH 지금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지금 이 기억과 니은의 비율이 이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근데 여기 있는 양이온은 사실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인데 양이온이 두 종류만 존재를 한다고 되어 있는 거는 요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구경꾼이는 어차피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가하고 나에는 H 플러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생성된 물 분자의 수는 결국은 들어간 H 플러스의 양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H 플러스가 다 사용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HCl 10ml 안에 들어있는 그 수소이온의 분자수는 2N이 되겠죠. 그렇게 치면 20ml 안에 H 플러스는 4N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생성된 물 분자수는 결국 X는 4N만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이온의 비율, 양이온의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약간 if 문제예요. if.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제 어디를 1대 2, 어디를 1대 9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의 경우에 보면 요 두 용액의 비율의 차이가 가가 좀 더 크죠. 그래서 가가 좀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을까. 이 NaOH가 30 있으니까 1대 9를 뒤집어서 9대 1이 아닐까라고 가정해보고, 이제 해보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 Na 플러스랑 K 플러스가 9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면, 니은의 경우에는 이게 9고 이게 1이면 얘는 6이고 얘는 3이겠죠? 그럼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2대 1이 나오죠. 그래서 얼추 맞아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추 맞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가나다를 다 혼합했을 때 OH-가 어떻게 될까를 따지기 위해서 결국은 들어있는 이온의 H 플러스랑 OH-의 값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져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N이라고 잡아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놨을 때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냥 어차피 물은 요거에 맞춰서 생겼을 거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의 경우에는 H 플러스가 6N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3N, 그렇죠? 얘는 2N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럼 생성된 물 분자가
ON이 맞을 것인가? 생성대 물분자 ON이 맞겠네요. 그쵸? 요렇게 얼추 맞아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가나다를 다 혼합해라 라고 했으니까 총 H 플러스랑 총 OH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총 H 플러스는 4, 2, 6이니까 12N, 총 OH 마이너스는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9 더하기 여기가 10N, 나가 9N, 다가 5N이니까 다 더하면 19, 24N이네요. 그럼 결국은 중화 반응을 하고 물이 12N 생기고 OH-가 12N 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N이 X니까 12N이면 3X겠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87번 다음은 중화 반응 실험이다. HCl, NaOH 용액을 준비를 해요. HCl 20ml에 NaOH 10ml를 혼합한 게 일단 얘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HCl을 10ml 또 넣어서 얘를 만들고, 거기에 또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X 그랬더니 중성이 되었다. 얘는 드디어 중화가 되었다. 그럼 그 앞에는 아직 중화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용액 1, 2, 3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수가 각각 5N, 6N, 6N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양이온의 수가 5N하고 6N이잖아요. 양이온의 수가 증가했다는 건 결국은 이 HCl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봐줘야 맞겠죠. 그래서 이 용액이 산성이 되었다고 봐줘야지 될 거예요. 반응을 하고 남은 H 플러스 때문인 거니까 아마도 1번은 염기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가정하고 출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용액 1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산성으로 한번 풀어보고 뭔가 그렇게 됐을 때 맞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면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이제 선생님은 좀 편하게 알고 염기성으로 풀고 시작해서 풀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니까 약간 if 문제라고 하거든요. 처음 선택을 잘 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1과 2의 양이온의 수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얘 때문이다. 얘 H 플러스 때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서 2는 확실히 산성이다 라고 봐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다 넣는 건 NaOH일 것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처음에 양이온의 수가 5N이었는데 나중에 6N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했지만 산과 염기를 합해서 만든 용액이 산성이면 처음에 전체 들어간 산성 용액 안에 있는 이온의 총수와 이온의 숫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양이온의 수가 6N이라고 하면 음이온의 수도 6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처음에 HCl 20ml와 나중에 넣은 HCl 10ml, 총 HCl이 30ml 들어갔죠. 요 안에 있는 Cl-의 총량은 6N일 거고 H 플러스의 총수도 6N일 거예요.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액이 염기성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출발했으니까 용액이 염기성이라고 치면 그 염기성 용액 안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도 5N, 5N이겠죠? 이건 NaOH였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NaOH 10ml 안에 들어있는 OH-와 Na 플러스도 처음에 이렇게 지금 1 안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있는 채로 반응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30ml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거니까 HCl 10ml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은 2N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N에 OH-가 들어있는 NaOH 10ml 쪽 이 용액 안에 HCl 20ml, 다시 말해 OH-가 5N 들어있는데 H 플러스는 10ml당 2N 들어있는데 처음에 20 넣었잖아요. 4N이 들어서 반응을 했겠죠. 용액 안에 사실은 OH-가 N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HCl을 10ml 더 넣어서 지금은 여기에 H 플러스가 얼마 남아있어요? N 남아있는 꼴이 되겠죠. 이렇게 남아있는데 얘를 더 집어넣어서 중화를 시켜요. 중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OH-가 N만큼 들어가주면 돼요.
근데 10ml당 OH-가 5N 들어있죠. 그러면 N만큼 들어가게 넣으려면 얼마 넣으면 돼요? 2ml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가 되겠죠. 88번 그림은 HCl 10ml에 NaOH, KOH를 순서대로 첨가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NaOH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가 KOH를 넣은 거죠. 그러면 지금 A 지점은 NaOH가 20 들어가 있어 전체 용액이 지금 HCl 30이니까 전체는 30ml가 된 거고 지금 KOH가 추가로 얼마 들어갔어요? 추가로 30이 추가로 들어가서 전체 용액은 NaOH 20에다가 HCl 10까지 이렇게 된 데다 추가로 넣었으니까 전체 용액은 6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첨가한 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는 지금 무슨 이온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X 이온의 양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모형을 주고 있어요. 단위 부피를 얼마로 잡는 게 편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전체 용액 AB가 30, 60이니까 지금 가나는 AB가 어떤 순서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피를 30ml로 잡아보면 얘는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모형인데 단위 부피를 30ml로 가정을 하면 일단 양쪽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건 Na 플러스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30ml하고 60ml예요. 단위 부피라는 거는 일정한 부피로 만들어주니까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얘는 그 양의 절반만큼만 그려야 돼요. 실제로 실제 양은 원래 있었던 것의 2배만큼으로 확대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가 4개, H 플러스가 2개 있는 상황인 거고 얘가 B라면 60ml니까 2배로 불려서 Na 플러스가 실제로 4개, 그리고 요 네모가 K 플러스겠죠. K 플러스가 2개, 요렇게 존재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단위 부피의 모형을 단위를 얼마로 잡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A 지점이라면 이렇게 될 건데 처음에 HCl을 10ml 넣었잖아요. 그럼 처음 들어간 HCl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만 있었을 건데 여기 보니까 첨가한 용액이 하나도 없을 때도 이미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 X는 처음부터 존재해요. 그럼 H 플러스 또는 Cl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자, 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HCl 10ml 속에 지금 2개하고 Na 플러스 4개가 들어있었잖아요. 아마 Na 플러스가 4개라는 건 OH 마이너스 4개 있었다는 얘기니까 H 플러스 6개 중에 4개가 반응한 거고 Cl 마이너스가 6개 존재한 이런 상황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감소하는 건 맞는데 H 플러스라고 치면 H 플러스는 이 B지점에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분명히 염화 이온일 것이다 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A 안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지금 그림은 양이온만 나타냈으니까 이 양이온 말고 Cl 마이너스 음이온도 존재해요. 그래서 A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Cl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아까 나에서 A에서 중화가 되고 나서 또 H 플러스가 2개가 존재했었는데 K 플러스 2개가 들어갔다는 거는 OH 마이너스 2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중화돼서 물이 되어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중성 용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숫자 물어봤는데 지금 HCl 같은 경우는 10ml 안에 6개, 12개 들어있죠. 그런데 NaOH는 20ml 안에 몇 개씩 들어있죠? Na 플러스 4개, OH 마이너스 4개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KOH는 30ml 안에 K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는 10ml를 기준으로 보면 HC는 12개 들어있는 거고 10ml를 기준으로 보면 KOH는 3분의 4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몇 배가 되는 거죠? 16배네요. 뭐 어쨌든
틀렸어요. 여러분들 해설 보면 해설에서는 좀 다른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HCl이랑 KOH 물어봤으니까 요거 이용하고 단위 부피라고 했으니까 다 10mm로 통일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89번.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해서 또 용액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HCl 5mm에 KOH 10mm를 혼합해서 용액 2를 만들어서 이온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액 1에다가 NaOH를 추가로 혼합해서 용액 2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는 있었는데 NaOH가 더 들어왔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알자이온 중에 하나. NaOH가 들어와서 사라질 수 있는 애는 수소이온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8N 제일 많이 존재하는 애는 결국은 뭐겠어요? 들어가서 처음부터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애가 되겠죠. Cl-. 그리고 원래 H+도 8N이 있었겠지만 KOH에 있었던 OH-랑 4N이 반응했겠죠. 남아있는 얘는 K+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D하고 E 중에 이 NaOH 때문에 들어왔는데 뭔가 반응해서 양이 많지 않은 아이가 OH- 양이 여전히 많은 애가 Na+.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단위 부피 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용액 1용액은 부피가 15ml고 2용액은 20ml죠. 그럼 단위 부피를 5ml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들어있는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1은 3배 해주면 되고 2는 4배 해주면 되죠. 그럼 실제로 들어있었던 이온의 양은 얘는 12N, 얘는 12N, 얘는 24N이고 얘는 12N, 24N, 36N, 48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HCl 10ml에 NaOH를 조금씩 넣을 때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단위 부피랑 전체 양이온 수와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NaOH는 5ml 안에 OH-가 48N 들어있어요. HCl은 5ml 안에 H+가 12N 들어있어요. 그러면 NaOH는 HCl의 4배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이긴 한데 문제에서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단위 부피당 전체 양이온의 숫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단위 부피로 따져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HCl 10ml에 NaOH를 조금씩 넣을 때 HCl을 10ml 넣었다고 치면 NaOH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래프가 5단위로 잘라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5단위로 넣읍시다. 10, 10, 10. 그때 혼합용액의 부피 10, 15, 20 글씨가 이상하네요. 20, 25 뭐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총 양이온의 수. 자, 여기 나와 있는 HCl은 5mm죠. 근데 사실 처음에 들어있는 요거는 사실은 이거는 반응하고 남은 H+니까 요거로 가야죠. 이게 5mm에 해당하는 건데 10mm니까 48N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NaOH를 5mm 넣었어요. 그러면 OH-도 48N 들어가서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면 이온의 숫자는 똑같이 Na+만큼. 그 다음에 얘를 더 넣었죠. 그러면 48에다가 48이 더 들어갔네요. 그러면 얼마야? 96.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네요. 또 48이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양이온은 10ml를 단위 부피로 5ml를 놓으면 단위 부피로 5ml를 놓으면 2분의 48 얘는 3분의 48N 감소하죠. 그 다음에 4분의 96N 그 다음에 5분의 144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준이 1에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그래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1이 되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이거는 결국 또 2분의 48n이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다시 1이네요. 그리고 얘는 1보다 좀 커지겠죠? 한 1.2 정도 나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그래프로 찾아주면 돼요. 근데 1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그래프 굉장히 여러 개 있고 거기에 부피를 보면 NaOH가 5일 때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NaOH가 5일 때 떨어지는 그래프들 중에 얘는 아니고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안 되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 10ml 넣었을 때 1 간 다음에 위로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1보다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2번의 그래프로 찾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